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 믿고 따라와. 네. 오늘 목소리가 좋네요. 기분이 좀 좋으신 것 같은데. 드디어 보기 좀 쉬운 게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시장 저의 목만큼이나 강한 회복이 나온 국내장이 되겠습니다. 간만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선 숨통이 좀 트이는 하루가 되시진 않으셨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러한 강한 반등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또 간절히 바래왔습니까? 네네. 자, 오늘을 계기로 정말 확실하게 좀 분위기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러한 강한 장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정리할 종목은 좀 정리를 하시고 네. 또 새로운 종목들 잘 들어가셨는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질문의 공통은 바로 종목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수가 등락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나는 종목을 내가 과연 갖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종목 살지 오늘도 남이따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도 오늘은 조금 마음 편하게 오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워낙에 힘들었었기 때문에 확실히 11월이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이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계좌도 확실하게 빨갛게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선택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한테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그리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인사를 많이 나눠주시고 있고 네. 또 매수 문의로 현대 미포조선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초반에 많이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치님께서 네. 앵커님 행복한 저녁이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행복하죠. 역시 네. 행복은 잃어봐야 행복인지 압니다. 예. 그래요? 목소리를 한번 잃었다가 이제 조금 살 것 같아 이제 좀.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뭔가. 예. 여러분들도 오늘 시장을 보면서 아마 그런 비슷한 느낌이지 않으셨을까 그렇습니다. 싶네요. 행복한 저녁 같이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가 사전에 받은 종목이 있거든요. 이걸 좀 먼저 볼 텐데요. 이 종목 하나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요즘 간간히 들려옵니다. 게임주. 오늘 게임주 NC소프트입니다. 이 종목이야말로 좀 이제는 좀 살아날 때가 되지 않았나. 진짜 너무 코마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57만 1,130원.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23%인데 네. 손실이 어마어마하세요. 58% 이상 나 있는 상태이시고 저기 올라갔다 잠깐 반등 줬다가 그 이후로는 미끄럼틀입니다. 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시점이 좀 뚝 떨어진 다음에 위메이드 열풍을 보시고 이제 게임즈 들어갔는데 네.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빠졌다. 왜냐하면 고점이 지금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40% 정도 빠진 시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가신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건 좀 받쳐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더 많이 떨어지면서 현재 23만 8천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시청자님께서도 그래도 게임주 대장인데 언젠가는 오르겠지. 100만 원 갔던 종목인데 버티다가 이렇게까지 됐다. 네. 손실이 60% 가까이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3년 내내 빠진 종목인데요. 더 빠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조금의 반등이 나올지 우리 NC소프트의 미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7107님께서는 이제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진단을 받으시고 정확하게 내가 이걸 좀 주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꿔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자, 우선은 우리 손현호 팀장부터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과거 영광 되찾을 수 있기를이라고 키워드 잡아봤습니다. 있기를. 가능성이 뭔가 열려있는 결말이에요. 최병훈 전문가는요? 리니지 게임 시장 둔화세.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영광, 진짜 라떼 말이야. 막 이러면서 NC가 잘 갔을 때가 있었었는데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제가 어떤 NC소프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뉴스나 이런 것들을 찾아왔는데 사실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과 이런 NC소프트 주가 움직임을 본다고 하면은 확실히 안 좋은 뉴스라고 할지라도 좀 불확실성 제거의 일환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NC소프트라고 하면 당연히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 소울, 리니지 M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상 2020년 이전까지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만한 게임주들이
실적들이 다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뭐 이 게임이 재밌나 없나를 떠나서 게임주들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2021년부터 게임주들의 옥석이 갈린 모습 보여주고 어떤 왜 이 종목의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가, 그러면서 이 게임이 정말 재밌는가, 뭐 플레이스토어 순위, 그 다음에 출시했을 때 반응, 이런 걸 따지게 된 것이 2021년부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뭐 한알령은 사실 2017년 이전이었고, 그 다음에 게임을 뭐 20 넘어가면은 뭐 미성년자 접속 못하게 제한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게임주들 실적과 연관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게임의 재미, 이런 것들이 연동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뭐 위메이드 열풍도 있었겠지만 확률형 아이템을 정부에서 좀 제재하게 된 것이 NC소프트에게는 조금 피해가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한 21년 12월에 불거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떤 좀 매출처가 될 수 있었는데, 이런 매출을 너무 그 선풍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이제 NC소프트가 확률형 아이템의 그 확률을 공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쫓던 RPG 게임들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소비 위축이 된 거죠. 어떤 기대감으로 질렀었는데 확률이 솔직히 0.02%, 0.01% 되다 보니까 열받죠. 예, 좀 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보통은 이제 과금하는 것도 그런 확률형 아이템보다는 뭐 그냥 아이템을 좀 주는, 아니면은 뭐 경험치를 더 얻는 이런 쪽으로 많이 소비 패턴이 변화가 되면서 매출이 좀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NC소프트나 게임주들이 옛날에 2020년 전까지는 거의 업종 대비 5분의 1, 6분의 1가량 저평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한 2분의 1, 3분의 1까지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이제 실적도 떨어졌지만 주가는 더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좀 대응 전략을 갖춘다고 하면 게임주도 적자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NC소프트는 흑자긴 한데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TL도 이제 NC소프트가 라인업이 TL 외에도 7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리포트를 좀 꾸준히 챙겨보셔야 되는데, 게임, 제가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게임이 이제 트레일러라고 하죠.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약간 광고성 영상 만드는 거. 약간 예고편 같은 네, 거죠. 그거는 정말 와, 영화다 이러는데 실제 가보면 좀 실망스러운. NC소프트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투자자들이 마냥 기대를 안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트레일러 영상에 옛날에는 신작 만든다고 하면 막 20%, 30% 갔었는데, 이젠 트레일러 영상 나오면 5%, 10%밖에 안 갑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게임이 재밌다라는 평, 뭐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 2위에 들어갔다는 점, 뭐 일주일 연속 1위, 이 정도는 돼야 실제 탄력이 붙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NC소프트가 TL이 어떤 그 인고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사실 지연된 거거든요. 원래 TL이 올해 상반기에 출시하기로 했었는데 지연이 됐다가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TL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많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NC소프트인데, NC소프트가 이렇게 많은 악재를 견뎌왔고 걸어왔고 버텨왔는데, 이런 것들 TL과 신작 7종의 결과물을 보고 매매해도 늦지 않다. 전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게임 유저들이 까다로워요. 옛날처럼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워낙 그런 걸 리뷰들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나온다고 좋은 건 아닌 상태에서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된다라고 좀 더 신중해진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리니지 게임 시장의 둔화세, 그러니까 계속해서 리니지로만 거의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뭐 NC는 과거에 네. 뭐 PC방 주로 게임할 맞아요. 때는 1등이었죠. 맞아요. PC방 게임 1등.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컴퓨터라든 이런 게 모바일 게임 잘 만들었는데, 그 모바일 게임이 한참 이제 시작할 때 뭐 컴퓨터가 먼저 가고 이제 실적 이제 게임도 잘 만들고 했는데, NC가 그걸 못 만들어서 이제 모바일 게임을 못 만들어서 계속 주가가 지지부진했거든요. 그게 15년, 14년도까지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네. 제가 토마토 TV 여기에 방송을 와서 2015년도부터 했었는데, 15년도 제가 한 19만 원, 18만 원 때부터 이렇게 한 뭐 58만 원 이렇게 막 간다고 그러면서 엄청 배우에서 한다부터 막 제가 엄청 밀었던 종목이, 그 다음에 그때 기억이 있군요. 그 이후에 왜 이 주식이 이렇게 됐냐 그러면 2020년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네.
집콕하면서 그것도 정부에서 뭐 무상으로 돈도 많이 주지. 게임 더 하지. 그다음에 주식으로 돈도 많이 벌지. 뭐 여러 투자에도 그렇지.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앉아서 또 할 일 없고 게임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게임 시장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러면 게임 그 코로나 시대의 수혜주가 이게 뭐 IT 소비, 그다음에 이렇게 게임 소비, 네. 뭐 그건 바이오 제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전체 시장이 21년도 고점에 무너지면서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소비도 뭐 이 게임 쪽의 소비도 줄어들고 이제 활동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수혜주가 피해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의 유입이 되지 않는 거죠. 게임도 그렇고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게임도 전부 다 역성장을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자체가 작년에 역성장인 것서 실적이 거의 반타작씩 거의 내려왔거든요. 막 적자로 돌아가시는 기업도 많고요. 그만큼 역성장한 상태에서 이제 물론 이 NC나 리니지 모바일 이쪽에서는 아직 안정적 이익이 나오고 있지만 매출도 그런데 이거조차도 이제는 줄지 않을까. 이용자가 급격히 앞으로 줄어들 걸로 보여요. 이제 그리고 특히 게임이 전체에서 시장이 게임 시장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뭘까 그러면 AI로 해서 게임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것도 노가다처럼 막 자극 다 거리고 막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IT 그걸 이제 AI가 대신하면서 비용이 적게 들면 그만큼 이건 나올 수도 있겠죠. 아직 그건 모르고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시장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게임이 신작이 나오면 네. 주가가 신작의 기대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작 나와도 안 갑니다. 히터 쳐도 안 가요. 그러니까 상승재료가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상승재료보다도 워낙 뭐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수요 자체, 주식도 누군가 사줘야 가는데 시장 자체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다른 데 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아직까지 확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쪽 게임, 좋은, 예를 들어서 신작, 여기 이번에 이제 곧 나올 신작은 12월 TL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내년에 신작이 많이 나오더라도 과연 주식이 드라마틱하게 반전해서 올라갈까? 그것은 저는 부정적이라 봅니다. 그래서 실적이 과거에만큼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본다면 주식은 과거의 실적을 돌파를 못한다면 주가도 최고로 돌파를 못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밖에 못 올라간 기술적으로 좋은 뭐 재료가 나오고 실적이 다시 좋아져도 과거에만큼 못 가고 어느 정도 가다 말거든요. 그래서 게임에 대한 큰 시세는 접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고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만약에 뭐 그런 가면 오히려 게임보다는 메타버스 관련된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주식은 우리가 이제 고점 대비 대다수가 많이 빠져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빠졌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다면 위에 최고가를 두거든요. 네. 그렇게 최고가 둔다는 것은 그러면 최고가 두고 많이 빠져서 내가 사서 끝까지 갈 거다 이런 생각한다면 그때보다 실적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21년도 실적보다. 그러면 게임주도 그렇고요. 신약주도 그렇고 그때만한 모멘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지금 몇 년 뒤에도 이렇게 예상해봐도 게임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있을까? 바이오 신약도 21년도, 20년도 그만 모멘텀이 없을 걸로 보여요. 코로나 그런 게 왔기 때문에 게임이 엄청나게 그걸로 가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지. 뭐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 실주도. 그런 모멘텀이 없다면 주식은 크게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내려가고 좀 반등했다가 한 30%가 또 내려오고 또 내려가고 뭐 이런 식의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인구도 감소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게임도 줄어들지 않을까 딱 고령화되면서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길게 보면 네. 리니지 게임을 소비하던 사람들이 계속 나이도 들어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게임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게임도- 그건 너무 먼 이야기지만 쉬워야 돼. 네. 게임도. 그래서 이분도 이제 위에서 많이 빠졌다 샀는데 100만 원에서 50만 원 오면 많이 빠졌다고 제가 늘 그럽니다.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양극재도 계속 그랬거든. 고점 대비 반타작은 난다고 봄에 계속 그랬어요. 그럼 고점을 7월에 찍었으니까 당연히 반타작 50% 빠는 게 아니라 70%까지 빠져야 되거든요. 그럼 70%까지 지금 60%대 빠졌으니까 그것은 단건 뭐 NC도 70% 빠진다면 100만 원이 고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30만 원 정도 이하 와야만 이 주식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 정도 이하 오면 산다면 저 이제 104만 8천이니까 그러면 28만 원이나 아니면 그 정도 오면 사면
기술적으로 가는데 거기서 또 빠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37만 원 지난번에 한번 진단이 있어서 바로 팔으려고 20만 대도 간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왜냐하면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21만 원까지 왔어요. 그럼 이것을 80% 빠졌거든요. 야, 이제 80% 빠져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까? 바닥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럼 부실제도 80% 빠지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 정도밖에 기대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가치적으로 보면 BP 자산 순자산 가치는 16만 원이니까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딱 문 닫았어요. 그러면 자산 팔아서 나눠주면 16만 원 본전까지 받아요. 네. 그 16만 원 가치로 받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PBR 1.4배니까 뭐 완전히 자산 가치로 봤을 때 저평가고요. 그러면 저평가라는 것은 게임 쪽 자산 가치가 중요한 BPS가 돈이 많아야 새로운 게임이란 새로운 사회 뭐 어떤 새로운 시대의 어떤 조류의 새로운 어떤 게임이 나와가지고 막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뭐 정말 혁신적인 게임이 나온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산 가치가 높은 거기 때문에 아마 또 시대의 일동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이끌 수 있는 게임 산업에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면 그쪽으로 가서 또 돈을 벌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믿음은 있다. 이 종목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네. 아, 정말 게임 업계도 고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 그렇다면 지금 NC소프트가 뭐 그런 TL이라는 신작을 뭘 발표를 하지만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8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바닥을 찍고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는데 시장 투심이 사실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작을 발표했고 그 신작으로 인해서 실적이 나오는 게임주들이 많아지면 이제 기대감에 수급이 붙는 건데 최근 3년 동안 대박친 게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뭐 쿠키런 같은 경우도 사실 2021년에 했고 그다음에 뭐 검은 사막 그다음에 뭐 기억 잘 안 나고 최근에 올해 1년 같은 경우는 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랑 피해 거지 생각나는데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정말 재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재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제 그 티켓 그 CD 값도 8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데 이 게임을 하기가 너무 비싸니까 약간 좀 애플이 아이폰 판 것처럼 정말 좋은데 못 사니까 정말 게임 좋아하는데 재밌는 게임 좋아하는데 거기까지 주머니가 안 열려서 실적이 안 나오는. 그 다음에 피해 거짓 같은 경우도 최초 공개 당시에 플레이스토어에 한 이틀 정도 있었어요. 1위로. 근데 일주일을 못 버티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나 보다 하고 내 의지 빠졌는데 실적 열어보니까 피해 거짓발 실적이 잘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솔직히 막 분기 단위로 나와줘야 게임주에 대한 실적이 많이 나오는데 뭐 펄어비스에서 만들고 있는 검은 사막이 뭐 해외로 수출한다고 하는데 자꾸 출시 지연되고 있고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그 기업도 어떤 자기들의 신작이나 이런 것들 돈 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상당히 봅니다. 뭐 완성도를 본다는 핑계도 있지만 IPO를 할 때도 신작 게임을 출시할 때도 시장을 봅니다. 아, 우리가 이 게임을 출시할 때 우리가 이런 작은 공모를 할 때 투자분들께서 좋아할 만할까? 그러니까 이제 뭐 신작 게임도 출시될 때 갑자기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작 출시가 막 1년 반 넘게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기업들은 솔직히 말 안 하니까 그래서 저도 NC소프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확실하게 어떤 실적이 쪼그라들고 있고 주가 더 쪼그라들고 있고 주가가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게임주가 관심이 없다는 거는 이제 트레이딩하는 전문가가 게임주에 관심이 없다는 거는 많이 언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제가 예상이 틀려서 뭐 TL이 정말 뭐 피해 거짓만큼이나 흥행해가지고 실적이 뭐 예년치나 작년치를 회복하면 그래도 퍼가 떨어지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반등하길 기원하지만 조금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뭐 칼리스토 프로토콜급 실적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한 10에서 15%는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되는데 정말 TL한테 걸렸다. 이 단기적인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TL한테 걸렸다. TL 관련 뉴스를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손절가는 제가 21만 5천 원을 말씀드리고요. 네. 투자 의견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33만 원 말씀드리는데 33만 원 도착
33만 원까지 이제 금방 못 갈 것 같아요. TL이 정말 선풍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면은 한 달 안에 갈 것 같고, 만약에 TL이 그냥 뭐 플레이스토어에 한 3일 정도 1위 하다가 사라진다. 그러면 한 3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3만 원 도착했을 때 이제 비중 23%에서 한 7에서 8% 줄이신 다음에 종목 스위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TL이 부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한 38만 원에서 43만 원까지 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차근차근 종목 스위칭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L에 정말 많은 운명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돼 진짜. 그냥 게임 나오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나와서도 또 성적까지 좋아야 되냐, 얼마나 그러게요.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겠습니까? 저는 최병훈 전문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좀 단기로 좀 얼른 좀 손실을 줄이고 나와야겠다, 마음을 먹어야겠다 이 생각 드는데, 어쨌든 이 TL이라는 게임은 작년부터인가요? 뭐 계속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걸 모멘텀으로 뭐 추세적인 상승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전략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접근할까요? 12월 뭐 이미 12월 출시된다 해도 네. 그동안 실망을 뭐 영상을 제목에 공개했는데 실망을 많이 줬고 그게 확실히 다 고쳐져서 수정 다 해서 확실히 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연말에 게임주가 좀 여러 가지 이제 2월까지는 좋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를 한 50% 이상 올리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그렇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적으로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게 21조 정도 시가총액이 갔어요. 100만 원 갔을 때. 그러면 21조 가니까 얼마를 벌어야 될까, 영업이익을. 한 1조 정도 벌면 20배잖아요. 1조에 20배, 20배. 그렇죠. 20조잖아요. 네. 그럼 21, 그럼 거의 한 8천억대 나왔거든요. 지난 2020년도인가? 1조가 안 되는 1조가 안 되지만 그 정도 나왔어요. 뭐 20몇 배 정도 이렇게 갔었잖아요. 가치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지금은 올해는 1,500억 정도 이렇게 예상되는데, 그러면 시가총액 3조 가야 되잖아요. 20배 가도. 지금 시가총액 5조예요. 지금도 비싼 거죠? 만약에. 화가 그죠. 단순해요, 주식은 생각보다. 네. 실적이 나쁘니까 주식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네요. 좋았다가 8천억대에서 지금 1,000억대로 내려오면 당연히 8분의 1토막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 80%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모든 주식은 이제 미래의 실적만 예측하면 주식을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지만 2년 뒤에 예상치를 다 맞출 수 있는데 지금 나중 보니까 와 이렇게 내려오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동박에서 뭐 적자가 났거든요. 네네. 그럼 막 그 제자리 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주식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한 3천억 정도 나온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천억 내에 나오면 신장 여러 개 나와서 조금 좋아져서 3천억 나오면 한 6조, 5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 5조 4천억 정도니까 거의 5조 2천인가 여기서 한 20% 상승 여력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20%는 게임주는 그럼 신작 게임 효과가 있으니까 그럼 한 50% 올라가겠다. 그럼 한 30만 원대까지는 쉽게 기다리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단순하게 계산해서 이건 1등주라는 그 프리미엄도 줘서 최저가 21만 원이니까 거의 100%, 네. 한 45만 원 정도 목표가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손절가는 20만 원인데요. 그리고 NC소프트도 나중에 새로운 시대 오면 뭔 새로운 게임을 같이 만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보면 길게 보면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제 게임 시장도 좀 많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 부분도 조금은 내부적으로 많이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NC소프트 두 분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손현호 팀장께서는 투자 의견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 21만 5천 원 좀 주셨고요.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 역시 보유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금 게임 시장에 대한, 리니지 게임 시장에 대한 둔화세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목표가는 45만 원, 프리미엄 붙여서 손절가 20만 원 제시합니다. 손실급부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남겨주셔야 하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도 구체적으로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좋은 타이밍에 신중하게 들어가셔야겠죠. 매수 문의도 같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빠르게 들어
들어가는 스종진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서관심님께서 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이 종목도 관심이 많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예전에 진짜 이걸 37,700원 하셨어요. 그럼 이거 올해도 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23,300원이죠. 저때 사셨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전 그나마 좀 나은 게 비중이 9%만 있어서 여기에서 뭔가 좀 추가적인 좀 단가를 내쳐올 수도 있는 전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이 카카오뱅크는 뭐 추가 매수해서 뭐 손실 줄이고 나오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카카오뱅크 일단 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도 카카오뱅크의 장점이 다른 우리가 시중 은행보다는 약간 좀 이율을 많이 준다는 거, 그다음 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모임 통장 이런 거 카카오뱅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를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만큼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 강자로 볼 것이냐, 그냥 금융주로 볼 것이냐, 이런 뷰가 있고요. 사실상 이제 카카오뱅크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투자자분들의 호응이 옛날만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너무 이제 저는 이제 모임 통장 만든다, 어떤 뭐 지방 사업자를 위해서 대출 상품을 만든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호응을 했었는데 일단 저는 뭐 대출은 안 하니까 대출은 뭐 크게 파보지 않았고 그다음 모임 통장은 만들어서 잘 쓰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사업자를 위해서 대출 통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율이 높잖아요. 또 카카오뱅크가 다른 시중 은행보다 예적금 금리를 많이 주지만 대출 금리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인데 아무래도 약간 신용이 살짝 부족하신 분들은 시중은행보다는 카카오뱅크를 찾게 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어떤 조금 실적은 잘 나오고 있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일반 플랫폼 기업으로 보는 시선이 많이 적어진 것도 있고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어떤 카카오에 대해서 좀 서포트 해주는 게 줄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이 있고, 카카오뱅크를 플랫폼주로 보면 저평가 영역이 있지만 이 카카오뱅크가 어떤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겠다고 한 거에 비해서는 투자자분들이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그럼 은행주로 봐야 되냐 했을 때는 은행주로 보기에는 몸집이 큽니다. 업종 퍼가 이제 은행주, 우리 아는 은행주들이 퍼가 한 4에서 5 정도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25가 되기 때문에 같은 실적 대비해서 카카오뱅크가 몸집이 5배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조금 수급이 들고 있는 부분은 이제 카카오가 최대 주주를 박탈당할까봐 그 부분. 근데 뭐 제가 카카오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지는 모릅니다. 내부적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는 박탈되는 게 오히려 카카오뱅크를 바라보고 있는 투자분들께 좋게 반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네. 외인과 기관도 어제 오늘 강하게 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 원하시는 데 결과 나오는 게 좋은데 그게 그 결과를 보고 대응할 때는 오히려 단기적인 재료 소멸을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뉴스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중이 작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신데 이 모멘텀으로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빨라요.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은 제가 손절가는 한 18,000원 말씀드리는데 추가 매수가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18,000원에 추가 매수했을 때 이 카카오 최대주주 지위 유지 이 모멘텀보다는 카카오뱅크가 정말 예대 마진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지금은 일단은 카카오뱅크 당연히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제가 1차 목표가는 26,000원, 2차 목표가는 31,000원을 잡아드리는데 카카오뱅크 그 최대 주주 이슈로 단기 주식이 나왔을 때는 이 가격대에서 대응을 해보시고, 만약 이 매매를 놓치셨을 때는 추가 매수할 준비를 하다가 이제 증권사에서 카카오뱅크가 이런 고금리 기조 유지를 통해서 예대 마진 폭 향상으로 인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이게 확인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목표가 26,000원, 2차 31,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 매수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되겠고요. 예대 마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을 때가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네. 다음 상담입니다. 만근추님의 종목 DI 동일 살펴보겠습니다. 23,700원 매수가입니다. 비중 12% 가지고 계시고요. DI 동일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죠. 오늘도 5% 가까이 올라가면서 29,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3만 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 힘을 확인해야 되는 구간인데 시청자님께서도 수익을 잘 보고 계세요. 일단 DI 동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실리는 것 같고요. 특히나 10월 들어서면서부터 기관이 굉장히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그렇군요.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때요? 요즘 이제 주식들이 2차 전지 쪽에서 이런 기업을 잘 봐야 됩니다.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양극재 이런 것은 뭐 많이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올라가 또 빠지고 또 반복을 할 걸로 보이고 21년도 고가를 뚫을 종목들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DI 동일도 21년도 8월 달이 38,786원인데 네. 이거 다 뚫을 걸로 보이고 이제 동아기업, 삼화알루미늄, 3월 최근 많이 갔죠, 그죠? 이런 주식들은 전부 다 고점을 뚫을 걸로 보여요. 이제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런 쪽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DI 동일이 지주사인데 이 자회사에 동일 알루미늄이 있거든요. 동일 알루미늄이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크니까. 그리고 삼화알루미늄, 동일 알루미늄, 롯데 알루미늄 요 세 회사가 알루미늄 양극박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좀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쪽에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이쪽에 동일 알루미늄에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도 위치를 받고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 박도 빨리 이제 매출이 나오거든요. 올해 이제 시설 증설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알루미늄 박 쪽은 우리나라 요 몇 개 회사들이 또 쉽게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세일 업체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재 업체로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그냥 갖고 있는 게 정답이고요. 지금 뭐 자체 실적도 이제 동일 자체 실적도 보시면 그렇게 뭐 지금 나쁜 건 아니고요. 뭐 많이 줄었지만 뭐 전체 주는 건데요. 이제 내년부터 더 늘어나고 이게 시설 증설해서 거기에 대한 알루미늄 양극박이 본격화 매출되면 충분히 크게 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7천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는 가격이다. 한 20배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뭐 양극재는 100배씩 갔거든요. 물론 그 양극재만큼 기술이 뭐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한 30-40배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1조 5천억 정도 내외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 좀 들고 가서 네. 상황을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그냥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 목표가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 목표가는 이제 심리적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실적이 아직 그 정도는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7만 원, 지금 현재로 6만 원 정도는 6, 7만 원은 가야 되지 않을까 진짜요? 그렇게 보여서요. 네. 저는 6만 5천 원 정도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와, 이 종목은 꼭 쭉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DI 동일 설명 도와드렸고요. 3만 원 뚫고 6만 원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 개선되는 부분들, 긍정적인 이슈들 확인을 하시면서 내년까지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6만 5천 원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좀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TCC 스틸인데요. 이거 최근에도 되게 좀 많이 언급이 좀 됐었던 종목이죠. 49,500원에 잘 사셔가지고 지금은 53,900원으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15%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분은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반등을 다시 하고 있는데 목표가를 얼마 잡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재도전입니다. 다시 갈 수 있을지 73,600원이 고가였네요. 이제 그 이후로 내려오고 이번에는 목표가를 잡고 한번 도전을 해보십니다. 네. 자, 팀장님 이번에도 뭐 7만 원대 갈 수 있을까요? 네, 좀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부정적으로 드릴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주가 움직임이 좋아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앵커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어떤 니켈 도금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가 이제 2000년대 이후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하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된 다음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지금 증설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준공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공 이후에는 실적이 반영될 것이다. 이런 플로우가 오면서 TCC 스틸이 강하게 이제 주가 부양이 됐었는데 분기 실적을 열어보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양극재 기업들 다 아시면은 이제 뭐 흑자폭이 조금 둔화돼도 막 저점 이탈하고 미끄러진 종목들이 수두룩한데 제가 TCC 스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종목을 바라보는 잣대에 있다라고 하면은 분기 실적이 솔직히 제 잣대보다 못 나오는데 주가는 좋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종목이다. 그래서 어떤 이 TCC 스틸에 대한 뷰, 실적 추이, 그에 대한 개인적인 사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보고 있는 잣대 대비해서 TCC 스틸이 굉장히 강하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요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 위치 상당히 좋으신 것 같고 수익 중이시니까 제가 트레이딩 스탑 라인을 3% 구간인 51,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000원을 이탈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매수. 제가 보통 다시 매수하시라고 의견 말씀 안 드리는데 다시 매수하셔도 될 만큼 TCC 스틸은 그 2차 전지 부품의 중심에 있는 것 같다. 그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급은 아쉽습니다. 요즘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 이런 종목들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온전히 매수세가 아니고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거의 2주 넘게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TCC 스틸은 기관이 정말 소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부정적인 말씀만 드리고 있는데 차트는 이쁩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투자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 스텝은 제가 말씀드리고 2차 전지의 투심이 돌면 TCC 스틸은 2차 전지 케이스 관련 종목에서는 정말 탑급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이니까 2차 전지 업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는 61,5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69,000원 정도 잡고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다. 그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CC 스틸 걱정 없이 들고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 61,500원, 2차 69,000원이고요. 손절가 51,000원이고 재매수도 가능할 정도로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눈이 네. 90%요. 90% 가지고 계세요? 예. 아우, 그럼 매수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0만 5천 원이요. 큰일이네. 이거 손실을 아니, 이제 그래서- 빨리 메꿔야 되는데. 예, 어제 유상증자가 어제 끝나고, 네. 11월 10일 날 또 무상영자 1대1 한다기 갖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요. 예. 증자 이슈 그래서 보시고 앞으로 어쩔 들어갔고. 건지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증자 이슈에 대한 부분들 한번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루닛의 바이오 좀 아시잖아요. 예, AI. 그러면 AI로. 그러면 이 회사가 성과를 좀 낼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렇다고 언제 한번 방송 들어본 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투자자님이 직접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계속 뭐 시황도 이렇게 관련된 찾아보고 신문 기사도 찾아보고 기업 뭐 어떤 걸 뭐 암 중에 어떤 걸 하는지 해보고 가능성 있는지 얘긴지 그리고 그 기업에 이 암 관련된 특히 바이오 관련된 기업은 오너들이 어떤 성향인지 생각을 갖고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해보고 주식을 하는 거지. 그냥 누가 좋다 그래서 사서 하면 그것도 주식 10배나 올라온 주식인데 18,000원짜리가 20만 원대 왔었어요. 28만 원 내려와서 사셨죠. 유상증자하고 무상하는데 그 주식이 올라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유상을 하면 돈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들어온 걸로 개발비를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무상을 해주니까 무상은 주가도 이제 주식 수 늘어나면 주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러면
특별하게 내가 사야 될 이유를 20만 샀으면 올라갔다 내려와서 샀으니까 이건 내가 사면 바이오주는 50% 이상을 먹을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금방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으니까 이제 회복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투자를 잘못하셨어요. 그래서 바이오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요 주식은 그렇게 제가 아주 잘 아는 주식은 아니지만 가격에 저는 이제 항암, 뭐 표적 항암제, 경구 항암제 그러면 2010년부터 이제 이 바이오 신약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럼 한 10년 동안 신약을 개발 임상을 시작하면 제품당 한 10년 걸리거든요. 그럼 내가 한 7년 정도 이렇게 보유했다가 초기부터 시작하면 그때 팔면 주식을 뭐 수십 배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지금은 항암 관련된 모든 암 관련된 바이오는 2018년대 그 성장 모든 주가로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에 지금은 이제 암 관련된 AI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그걸 데이터한 것을 그걸 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제 학습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은 계속 공부하다 보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AI로 하면 금방 시간이 단축되니까. 그래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루닛이 의료 인공지능 AI 쪽에 가장 괜찮은 기업의 어떤 오너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보면 가장 괜찮은 기업인 것 같고요. 현재 뭐 또 요번에 5일 전에 아마 발표할 건데 결 연구한 것도 발표할 거 되면 요번에 잠깐 발표해서 좋으면 뜰 거거든요. 그때 꼭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주식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AI 의료로 성과를 좀 잘 낸다면 빨리빨리 이 주식은 아직 싼 거겠죠? 이제 무상당하고 하면 이제 또 다시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미 주식이 거래가 실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거래가 여기 실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폭등했다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9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팔아먹은 거죠. 팔았다는 증거는 주식이 거래가 실린 데서 많은 사고 팔고 많이 했어요. 그죠? 거기서 중심을 딱 깼으니까 판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럼 10배 와서 판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 18만 원 10배예요. 18,000원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럼 18만 이상 와서 주식은 팔아먹은 사람 많으니까 그러면 새로 주식 올라가려면 사는 사람이 더 많아야 그 팔아먹은 사람 새로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거래가 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거래가 거의 이렇게 많이 오늘만 실렸잖아요. 오늘 뭐 뉴스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럼 며칠 안에 또 발표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꼭 팔고 나오시고요. 90%라는 것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이 작년에 샀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작년 올해 아마 AI 같은 게 엔비디아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니까 그러면 2월달, 3월달 정도는 봄에 4만 원, 5만 원 높더라도 이때 샀으면 괜찮거든요. 이 주식은 기술적으로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어디에 사야 되는지. 이런 이제 테마주는 공부를 하시고 사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올인해도 되는 겁니다. 5만 원대. 왜냐하면 여기 1월부터 꾸준히 박스가 제가 보는 박스가 상단에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거래가 첫 번째 실리고 두 번째 실리고 나서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3월, 4월 달에는 이때 90%, 100% 사도 됩니다. 그럼 지금은 이렇게 10배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20만 원은 매도 단가입니다. 정확하게 매도 단가가 19만 5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거 반등할 때 19만 5천 돌파를 했는데 못하면 거래가 적기 때문에 신뢰가 낮아요. 그럼 잠깐 뉴스가 나오면 이번에 꼭 손절을 전 목표가는 19만 5천 드릴 테니까 잠깐 올라간다든지 하면 꼭 팔고 나오시고 아니면 못 가더라도 12평선이니까 한 17만 5천 원 정도 가면 절반 정도라도 비중 30% 초과되는 60%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하더라도 바이오주는 30% 이상 들어가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시가총 5등 안에도 없어졌는데 그 정도로 내 돈은 다 날리면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너무 올라온 가격에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90%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반등 시에 30% 초과하면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대응 잘 해보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또 루닛과 관련해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도 잠시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네. 자 다음 종목은 우리 삐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은 진짜 종종 계속 들어와요. 맞아요. 계속 들어오는 종목이고 이수 페타시스가 되겠습니다. 삐삐님께서 사셨던 가격은 21,500원. 그리고 비중이 뭐 부담 없이 3% 들고 계세요.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고요. 오늘 뭐 쭉 밀리고 있다 최근에 43,000원 위에 쭉 밀리고 있다가 이제 오늘 또 딱 한번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1,000원까지도 내려갔었던 이 종목 외국인이 쭉 사다가 오늘 팔고 기관이 쭉 팔다가 오늘 사는 약간의 좀 손바뀜 현상이 나오는데요. 이수 페타시스의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확실하게 이 매수가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정말 신기하고 대단하십니다.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수익 중시니까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AI 반도체 가속기에 필요한 고다층 이제 보드 MLB가 이제 글로벌 2, 3위 정도 하고 있고 뭐 인텔이랑 엔비디아가 주요 매출처이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굉장히 그 역경을 겪고 있는데 역경을 겪는다고 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뭐 꺾이기보다는 좀 성장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막 생산량을 막 4배 증가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뭐 엔비디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그 GPU 가격이 하나당 5천만 원이 넘다 보니까 사실 국가나 정부급은 사지 민간까지는 못 사지 않을까 저런 그런 개인적인 사견을 마음속에만 하고 있었고요. 근데 때마침 미국 정부에서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실 그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매크로 악화 변수가 나오다 보니까 밀렸고 이수페타시스도 그와 동조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한미 반도체는 정말 특출난 그 TC본더 기술력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관련주 하면은 한미 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가 정말 투톱이었는데 성장성은 아무래도 한미 반도체가 탑이다 보니까 정말 한미 반도체는 견조한 모습.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는 수급은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죠.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번갈아 들어오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는 정말 이 맥점을 만들 정도로 강하게 들어온 거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자꾸 밀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못 사겠어. 근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4배 증설한다 그랬으니까 실적이 단순하게 4배 증가하겠죠. 근데 미국 정부에서 태클을 걸었으니까 4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배, 1.5배 이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 관점으로 모으고는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왜 사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들을 수 없지만 제가 수급 동향이랑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꺾이더라도 우상향 계속 할 테니까 이수페타시스를 모으다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맞춰서 이수페타시스가 수혜가 될 것 같다. 이 마인드인데 사실 맥점을 잡는 게 정말 계속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 저점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다행히 어제도 시장이 양봉이지만 윗꼬리가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뉴욕 시장 반등 나왔으니까 국내 시장도 반등 나겠지. 저가 매수했는데 오늘 밤에 FOMC네. 그럼 좀 줄여야지. 그러다가 이제 FOMC 결과 나오니까 오늘 좀 강하게 매수하면서 정말 매수를 잘하셨다. 근데 뭐 이수페타시스랑 HBM3 관련 종목이 오늘 바닥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좀 긴밀하게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제가 21,000원을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27,000원, 2차 목표가는 뭐 29,000원도 잡고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 잔존해 있는 리스크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아서 이수페타시스가 훨훨 날아가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 27,000원, 29,000원 두 가지고요. 손절가 21,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수 페타시스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볼까요? 차 마시는 여인님의 하나 마이크론 진단하겠습니다. 24,300원에 20% 가지고 계시죠? 하나 마이크론이 오늘 급등을 합니다. 17%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29,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네. 다시 한번 이제 고점에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건지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하나 마이크론 기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주식이 특이하게 막 상한가 갔다가
또 계속 안 가다가 내려오면 또 한 번 더 올리고 그러거든요. 이 수급, 이제 외국, 금원머리 외국인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200만 원 사가지고 상한가 가요.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별로 좀 사다가 그래서 주식 거의 없다가 외국인들이 9월 1일날 200만 원 샀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200만 원 사가지고 이제 그래서 400만 원 샀어요. 또 거의 다 또 지금부터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60, 100만 원 사니까 그냥 또 뜨거든요. 그래서 유통말량이 적은데 그냥 그 외국인이 아마 개인인지 아니면 단체인지 아니면 운영사는 모르겠지만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주식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실적은 좀 감익이 좀 될 걸로 보이고요. 뭐 패키징하고 뭐 여러 가지 실리콘도 있는데 패키징 업체들이 향후에 우리가 이제 수혜주라고 그러죠. 엔비디아 관련된 뭐 이제 고다층뿐만 아니라 패키징 업체 이런 것도 같이 패키징이 복잡해지고 있으니까 호강중 쪽에서 이쪽이 하나마이크론이 잘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실적은 좋아질 걸 보여 한 내년부터는. 그래도 주가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현재 올해 예상 실적으로 보면 현재 기준으로 1조 4천억을 고평가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일단은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돌파하는 시점이 있어 내년에 아마 돌파할 거 보이는데 그래서 그게 미리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실적이 전체적으로 이번 분기에 해서 저는 내년 한 3월 정도까지는 반도체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번 반등할 때 꼭 팔고 나오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목표가를 보면 일반적으로 19년도 정도의 저가를 보면 되니까요. 25,000 정도가 적정 주가입니다. 목표가 그 이상 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손절가 이익 중이기 때문에 손절가만 먼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이익 확정 가격이 27,000원이고 목표가는 이번에 31,800원 돌파하면 좋은데요. 만약에 31,400원 돌파하면 더 잘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35,000원으로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진단 도와드렸고요. 27,000원 그리고 35,000원 가격 기억하시면서 수익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부는 하나 마이크론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2부에서는 저희가 공통 종목으로 아까 손여루 팀장께서도 잠깐 얘기 중에 나왔던 것 같은데 LG 생활건강 네. 방송 시작 전에 말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32만 1,500원을 현재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훅 떨어져가지고 놀라신 분 많으실 텐데 어머나 저렇게 많이 떨어졌었군요. 네. 자,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을지 앞으로에 대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 생활건강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